나라사랑 팟캐스트 나라사랑TV 진행을 맡은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김별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강정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김민지입니다. 나라사랑TV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학도의용군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죠? 네. 6.25 전쟁 당시 약 2만 7천여 명 정도의 학생들이 학도의용군에 지원하여 전쟁에 참여했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뿐만 아니라 여성 학도의용군도 큰 활약을 하셨고 제1부포들도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연합군과 함께 전쟁을 치렀다는 새로운 내용을 알게 됐어요. 이렇게 들으니까 약간 지난해가 쏙쏙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학도의용군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지금의 나라면 과연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과연 그들처럼 나가서 싸울 수 있을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떠세요, 두 분은? 저는 간호술을 배워서 학도의용군에 간호술이요? 네. 상처 치료, 오케이. 네. 부상 치료를 돕고 싶어요. 또한 후방에서 선무 활동을 통해서 지원하고 싶습니다. 잘 어울려요. 칭찬인가요? 네. 네. 전 아마도 학도의용군들처럼 전쟁에 적극 참여할 것 같습니다. 진짜요? 군대 가기 싫다고 하잖아요. 병역의 의무는 다 해야죠. 봐드릴게요. 그렇죠. 전시 상황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네, 두 분의 결연한 결심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학도의용군의 활동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학도의용군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관도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각각 한 가지씩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네, 먼저 정구 씨가 준비한 내용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학도의용군은 여러 전투에 참여를 했었던 걸 조사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알려지고 격렬했던 전투가 있습니다. 바로 포항지구 전투. 그 중에서도 포항여중에서 벌어졌던 전투입니다. 처음 들어봐요. 정말요? 학도병들의 활약이 돋보였던 만큼 포항여중 전투에 대해 꼭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준비했어요. 저 포항여중 전투는 어떤 전투였나요? 네, 이제 그럼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포항여중 전투는 6.25 전쟁 당시 포항여중을 공격하던 북한군과 맞서 71명의 학도의용군들이 참전한 전투입니다. 북한군의 진격에 밀린 국군은 유엔에서 보낸 지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낙동강을 사수해야 했습니다. 포항 방어를 위한 국군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학생들이 자진해서 참전을 한 것입니다. 네. 1950년 8월 11일 새벽 포항여중에는 한국군 제3사단과 후방사령부의 경계 임무를 수행 중인 학도의용군 71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때 북한 유격대가 공격을 해옵니다. 치열한 공방 끝에 1차 공격은 무사히 막아내는데요. 그 후 북한군이 장갑차를 앞세우고 병력을 증강시켜 다시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총 11시간 동안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실탄이 다 떨어질 때까지 71명의 학도의용군들이 북한군을 막아냈습니다. 그 결과 민관인들과 다른 부대들이 효과적으로 대피를 할 수 있었고 결론적으로는 낙동강 저지선을 지켜내어 전쟁의 양상을 바꾸는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예요. 그렇죠? 네. 엄청나죠? 그러니까 제대로 훈련도 받지 않은 학도의용군이 그 강력한 적의 도발을 11시간이나 온몸으로 막아냈다는 거잖아요. 네, 와. 학도의용군의 희생도 정말 컸을 것 같은데요. 진짜 엄청나죠. 당시 포항여중 전투에서는 71명 중에 48명이 전사했고 4명은 부상, 13명은 포로로 생포되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분산해서 대피했다가 다시 부대로 복귀해서 싸움을 계속했다고 해요. 아이고, 학생들이 11시간 동안 적과 대치하면서 싸움을 했다는 건 정말 큰 용기가 아니고서는 어려운 일인 것 진짜 같은데요. 대단한 거죠? 네, 포항여중 전투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은데. 네, 당연히 물론 더 있죠. 네. 이 포항 전투는 관련 영화도 있습니다. 그 일부에서 김별이 양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거? 아까 그 포화속으로 그 2010년에 개봉된 포화속으로라는 영화인데요. 저번 화에서 별이 씨가 살짝 언급하게 됐죠? 네. 실제로 흥행이 제법 됐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 당시 상황과 학도병들의 용감한 애국 정신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맞아요. 제가 이 영화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그 용감한 애국 정신 한편에는 진짜 두려움과 그리고 또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잔뜩 담겨 있었거든요. 그래도 그들의 투혼으로 포항을
지켜낸 거니까 네, 슬픔을 좀 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정구 씨 혹시 포항에 가면 이분들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아, 네. 포항에 가면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시면 전투의 모습, 당시 기록들과 자료들이 매우 많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많은 전시물들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이욱은 학생이 남긴 어머니를 향한 편지입니다. 포항여중 전투에서 전사한 당시 중3 학생이었던 이욱은은 주머니에서 발견된 붙이지 못한 편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슬픔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거 영화에서도 그 내용이 잠깐 소개가 된 것 같은데 기억력이 좋네요.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혹시 편지 내용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그럼 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어머니, 전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무리 적이라지만 그들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더욱이 같은 언어와 같은 피를 나눈 동족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어머니,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이 복잡하고 괴로운 심정을 어머님께 알려드려야 내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거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 옆에서는 수많은 학우들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이 덤벼들 것을 기다리며 뜨거운 햇빛 아래 엎드려 있습니다. 적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겨우 71명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어제 저는 내복을 손수 빨아 입었습니다. 그런데 청결한 내복을 갈아입으며 왜 수의를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죽은 사람에게 갈아입히는 수의 말입니다. 어머니, 어쩌면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저 많은 적들이 그냥 물러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어머니, 죽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어머님도 형제들도 못 만난다고 생각하니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꼭 살아서 가겠습니다. 어머니, 이제 겨우 마음이 안정되는군요. 어머니, 저는 꼭 살아서 다시 어머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어머니, 어서 전쟁이 끝나고 어머니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상추쌈이 먹고 싶습니다. 찬 옹달샘에서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생수를 한없이 들이키고 싶습니다. 아, 놈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머니, 안녕, 안녕. 아, 안녕은 아닙니다. 다시 쓸 테니까요. 그럼. 네, 되게 순간 네, 잠깐 방송인 걸 약간 잊을 뻔했었는데 학도의용군들의 뛰어난 활약에 마냥 감탄하기만 했는데 이 편지를 들으니 그들이 평범한 학생이 아닌 훌륭한 군인이 되어야만 했던 그러한 시대의 상황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그들을 부모와 떨어뜨리고 또 사람을 죽이게 만든 그런 전쟁은 정말 너무 무섭고 끔찍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특히 죽음을 기다린다고 했던 것과 내복에서 수의를 떠올린다는 말이 가장 가슴이 아팠는데요. 극한 상황인지라 또 일상이 그리워진다고 말했던 이욱은 학생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네. 편지를 듣고 나니까 정말 꼭 한번 포항에 가서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을 방문해야겠다고 생각이 네, 드네요. 맞아요. 네, 혹시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셋이 끝나고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까요? 네. 네, 그렇죠. 이번에는 길민지 씨가 준비한 내용을 함께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인천에서 만나볼 수 있는 학도의용군의 역사를 조사했는데요. 인천이면 제1학도의용군 그 참전기념비 있는 곳 맞죠? 아, 그러네요. 네, 맞아요. 다 공부를 해오셨군요. 사전에. 네, 인천 남구 숭이동 수복공원 안에 저희가 1회에서 소개해드린 제1학도의용군을 기리는 참전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많이 해왔네요, 준비.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할 곳은 그곳이 아닙니다. 인천에 있는 인천학생 6.25 참전관인데요. 그런 것도 있어요? 처음 듣는 곳인데 네, 저도 처음 듣는데. 혹시 어떤 곳인가요? 네, 인천학생 6.25 참전관은 아버지인 이경종 씨의 학도의용군 참전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아들인 이기원 씨가 직접 만드신 기념관입니다. 진짜 멋있네요. 아들이 아버지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그런 기념관은 더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들인 이기원 씨는 치과 의사로서 지금도 병원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21년 전에 참전관을 오픈하셨다고 해요. 그 병원 1, 2층에는 참전관이 열었고 3층에는 병원을 하고 계십니다.
병원을 찾은 그 환자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이 꼭 참정관을 들릴 수 있도록 일부러 1, 2층에 참정관을 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치료도 받으면서 네, 그 겸에 1-2층에 전시관도 보고. 저희도 한번 가볼까요? 당연히. 1, 2층에서 이렇게 보고 오시면 자기 아버지 역사도 알리고 인천 네, 학도 오용군 역사도 알리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나 지역의 그 어떤 도움이나 지원 없이 오로지 아버지와 아들분께서 힘을 합쳐서 참정관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네. 이렇게 개인 전시관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국방대학원 등 전문가들의 현장 수업까지 이루어질 만큼 가치 있는 자료가 많이 전시돼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민지 씨가 이거 조사할 때 옆에서 좀 저도 잠깐 봤는데 아버지를 위해 시작한 이 작은 전시관은 지금 개인이 기록하고 모은 전시물로는 유례가 없을 만큼 방대하고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와, 진짜 엄청난데. 근데 대단하죠. 사실 네. 그런 참정관을 운영하려면 경비도 만만치 않고 그쵸, 신경 그쵸. 쓸 일도 많았을 텐데 아버지의 역사를 기억하겠다는 마음이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인천학생 6.25 참정관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기원 관장님의 전화 연결이 준비되어 있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전화 연결해서 관장님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안녕하세요. 학도 오용군을 주제로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길민지입니다. 우선 인터뷰에 응해주신 이기원 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바로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아버지이신 이경종 할아버지께서는 언제 전쟁에 참전하셨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16살, 6년제 중학교 3학년 때였던 1950년 네네. 12월 18일 중공군의 참전으로 이제 북진하던 국군과 유엔군이 후퇴를 하던 그때 1951년 1월 4일 날 1사 후퇴로 이제 서울이 함락되기 바로 보름 전에 1950년 12월 18일 인천학도 이용대가 남하할 때 따라서 저희 아버지도 인천학도 이용대 대원이셔서 부산까지 20일간 매일 25km씩 500km를 걸어가서 1951년 1월 10일 날 육군 제2훈련소가 부산진 국민학교에 있었었는데 그 육군 제2훈련소에서 자원 입대하셨습니다. 그러면 학도 의용군은 군번도 없이 활동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참전군인이라는 것을 인정받기가 참 어렵다고 들었어요. 그럼 아버지의 경우는 어떠셨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1934년생으로 16살, 너무 어린 중학교 3학년이어서 처음에는 입대 불가 판정을 받으셨는데 부산에서 인천이 너무 멀고 그때 1951년 1월 10일에는 서울이 다시 북한 인민군이 점령하는 바람에 어린 중학생을 집으로 돌려보낼 수 없어서 사령병 군번 0248-251을 부여받으시고 탈법 입대하셨고요. 1953년 9월 자신의 진정한 군번 0741-193을 받으셨기 때문에 참전 구인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5년 넘게 인천학생 6.25 참전관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처음에 어떻게 참전관을 여실 생각을 하셨어요? 그건 좀 사연이 길어요. 1996년 7월 15일, 지금부터 22년 전에 아버지께서 김영삼 대통령이 보내주신 참전용사 증서를 받으셨는데, 네네. 이 참전한 지 46년 만에 나라에서 나라 지키는 일을 했다고 준 증서인데, 이게 훈장도 아니고 무슨 자격증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한테 네. 어린 나이 중학교 3학년 때 부산까지 걸어가서 자원 입대했는데 46년 만에 나라에서 종이 한 장 보내줬는데 섭섭하다고 말씀하셨고 저에게 평생 궁금한 게 세 가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첫째, 네. 그때 인천 학생이 몇 명이 참전했나. 네. 둘째, 인천 학생들이 몇 명이 전사했나. 셋째, 왜 대학생 형들이 이끌고 내려갔나. 그래서 아버지께 그렇게 궁금하고 기록이 없으면 아버지하고 제가 인천 학생들의 6.25 참전 역사를 오늘부터라도 찾아보시죠 하고 말씀드렸고 1996년부터 이제 인천 학생들 6.25 참전 역사를 찾기로 한 8년 하니까 꽤 많은 참전 역사자료가 모였어요. 네. 그래서 2003년 12월 18일 날 20평 정도 크기 건물을 세를 얻어서
인천 학생 유교 참전원을 개관했고요. 네네. 2015년부터는 월세가 아니라 제 건물을 구입해서 150평 정도 크기로 참전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는 정말 엄두가 안 나는데 그러면 참전관 자료는 어떻게 수집을 하셨어요? 그거는 오히려 간단해요. 이제 아버지에게 제가 녹음기, 조그만 미니 녹음기 그리고 카메라 사드렸고요. 네네. 아버지와 제가 참전 학생들 나이는 이제 60대 중반 후반이셨는데 그때 한 분 한 분 만나서 점심이나 저녁 대접하고요. 각 개인의 6.25 참전 경험담을 육성으로 녹음하고 네. 그걸 아버지께서 이제 집에서 들으시면서 글로 옮긴 다음에 다시 만나서 녹음한 내용을 확인해드리고 잡힌 사명을 받으면은 네. 대개는 빛바랜 6.25 때 흑백 참전 사진, 전역 증명서, 군 교육기관 수료 증명서, 그리고 어떤 분은 형님이 45년간 보관하고 있었던 동생의 전사 통지서 등을 주셔서 그런 거를 모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참전관에 있는 자료들이 정말 다 소중하고 또 아끼시는 거겠지만 특별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꼭 보셨으면 하는 자료가 있다면 어떤 건가요? 하나하나의 사진이나 이게 그 증명서들이 다 사연이 있지만은 그 중에 1647년 네네. 한 60년 됐죠. 60년 전이죠. 6월 25일 1947년 6월 25일이면 지금부터 딱 네, 딱 70년 전이네요. 네, 60년? 70년 전이네요. 70년 전. 오늘이네요. 백꽃 국민학교 5회 졸업기념 사진인데, 네. 남학생이 한 50명, 여학생은 30명 정도. 그 중에 이제 중학교 4학년 학생, 그 중에 이제 졸업한 중학교 4학년 학생 4명이 자원 입대해서 인천의 인천상업중학교, 인천해성중학교, 인천중학교 4학년, 지금으로부터 얘기하면 고등학교 1학년, 3명은 17살 나이에 전사하시고, 한 분만 살아 돌아오셔서 저한테 주신 국민학교 졸업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호국 보은이의 달인 6월에 맞으셔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엄마가 아주 고생한 끝에 이제 애를 낳죠. 네. 그래서 매일매일 미역국을 끓여서 어머니와 자식이 먹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우리가 정성껏 미역국을 끓여서 어머니와 같이 미역국을 먹는 정도, 이것도 제가 볼 때 큰 효라고 생각을 해요. 1년에 한 번, 6월에, 옛날에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인천에서 부산까지 20일간 중학교 2, 3, 4, 5, 6학년 학생들이 매일 25km씩 걸어서 총 500km를 걸어가서 자원 입대하여 평균 4년간 참전하고 제대한 인천의 중학생들이 2,000명이 있는데 그중 전사자는 208명이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만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인터뷰 응해주신 이규원 관장님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터뷰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이규영 관장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더더욱 인천학생 6.25 참전관을 꼭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를 다니며 나라의 보호를 받았어야 할 어린 나이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몸바쳐 싸워왔지만 세월 속에 잊혀진 인천 학도병들을 이제는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그들을 위해 그리고 또 그들이 지킨 이 나라를 위해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앞서 말했듯이 학도의용군의 경우는 전쟁 중에도 제대로 된 훈련도 받지 못하고 게다가 교복을 입은 채로 전장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네, 맞아요. 네, 이후에는 참전 기록도 없어서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고 있다는 점이 매우 가슴에 남는데요. 네, 이렇게 직접 가족이 나서서까지 아버지의 학도의용군 활동을 기억하고 보존하는데요. 이제는 우리 사회가 학도의용군에 관심을 갖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잘 기억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맞습니다. 따라하려고 옆에서. 2회에 걸쳐서 저희가 학도의용군의 역사를 살펴봤는데요. 방송 직접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전에 방송과는 느낌이 또 다른 것 같아요. 그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방송을 보고 계신다 생각하니까 더 설레고 떨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한 방송을 들으셨던 많은 분들이 앞으로도 학도의용군 그리고 우리 국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꼭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그분들께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이거 처음 해보는 팟캐스트 진행이라 매우 떨리기도 하고 미숙한 점도 많았지만 네, 그러고 있어요. 너무 떨렸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무사히 끝마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매우 값진 역사, 꼭 기억해야 할 역사, 누군가에겐 다소 생소할 수 있는 학도 우용군에 대해서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팟캐스트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크게 든 생각은 역시 전쟁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도전하고 또 활약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에 우리들이 박수치는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 뛰어든 학도 의용군 여러분들의 희생과 수고를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 나라사랑TV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